장애인 폭행과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강재단에 대해서 장애계가 서울시의 설립허가 취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인권과 관련된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된 가운데 장애계와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속기록 강의실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 생겼습니다. 화면을 통해 강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20여 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 폐쇄적 족벌 운영으로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유용을 숨겨왔던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목소리가 지난 24일 서울시청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재단은 장애인 폭행과 금전 착취, 보조금 유용과 더불어 직원을 이사장 일가에 집안일에 동원한 사실들이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시설비리가 숨겨질 수 있었던 이유로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족벌 운영을 지적해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정치권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책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실질적인 법인 해산 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애계와 인권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장애계의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출입문 봉쇄로 대응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5일 인권위의 거짓 답변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유엔 세카기아 특별보고관은 인권 옹호가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업무 지연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장애계 단체가 인권위 점거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위는 경찰과 직원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고 전기와 난방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을 인권위는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충돌이 발생한 이유는 인권위 농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답변서를 통해 당시 농성은 인권위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시위자들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적으로 부상을 초래했다고 답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2시 15분경 인권위 13층에 질의서를 제출하려고 이동했지만 인권위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측 간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인권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질의서 하나 제출하러 왔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어? 한편 뒤늦게 도착한 비서실장은 질의서를 받은 뒤 일주일 안에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적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데는 여러 어려움들이 따르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강의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청각장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느 강의실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전문 속기사가 배치된 속기록 강의실입니다. 속기록 강의실에는 교수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 적는 전문 속기사가 상주합니다. 학생들은 강의실 정면의 화면을 통해 수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하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기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공부하기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공부하기엔 되게 편했어요.
그동안 동료 학생들이 노트북 등으로 대필해줬지만 강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 속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수업 내용을 100% 다 옮겨주지 못했거든요. 타자 소리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좀 방해가 될까봐 그런 걱정도 좀 있었어요.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은 13명.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학교의 세심한 배려가 장애 학생에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의원 54명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과 기금 모금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 당사자 한종선 씨가 쓴 살아남은 아이의 발간을 계기로 재조명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개인이 아닌 명백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9일간 각 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벌여 총 2014인의 시민이 청원에 함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 이상의 만성질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되고 교정시설 수용자나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급 의료기관에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2014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이 오는 4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회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정규직종 20개, 시범직종 12개,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 2개 등 총 34개 직종으로 펼쳐집니다. 참가 자격은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장애인과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단 워드프로세서는 1급 내병변 장애인, 점역교정, 영어번역에는 1에서 3급의 시각장애인, 그림, e스포츠 직종에는 중증장애인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시도지부로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 영구임대 아파트 4만 7천여 가구 중 28.2%가 노원구에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포가 높아 돌봄 서비스가 절실한데요. 노원구가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영구임대 아파트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원구청 황혜정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노원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영구임대 아파트 종합 개선 대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관 전문가들이 초청돼 영구임대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두고 있는 그런 구 입장에서 보다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전환하는데 노원구가 새로운 모델을 보이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영구임대 아파트는 47,224가구, 그중 13,335가구, 28.2%가 노원구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50.1%인 13,738명이 복지수혜 대상자로 수혜 가구 중 어르신이 39.9%, 장애인이 37.5%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이에 노원구는 영구임대 아파트 종합 개선 대책으로 3개 분야 10개 중점 과제, 25개 실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과 근접해 있는 복지관에 대해 특화 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신설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가사간병, 공동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위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매주 10가구 이상 가정방문을 의무화해 각 세대에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 관리할 예정입니다. 노원구는 원스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현을 통해 틈새 계층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행복공동체 노원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MBS 뉴스 황혜정입니다. 마라톤의 계절 봄을 맞아 경남 창원에서 3.15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시민 4천여 명이 참석해 모처럼의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경남방송 이경용 기자가 전합니다. 제24회 3.15 마라톤 대회가 23일 오전 창원시 마산 하포구를 중심으로 하프 마라톤과 10km, 5km 건강 달리기가 열렸습니다. 3.15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습니다. 이때 우리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한가하여 싸운 민주투쟁사입니다. 특히 3.15 마라톤 대회는 마산 하포만의 푸른 물결과 함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대회로 전국에서 보기 드문 환상적인 마라톤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산 3.15 코스가 평탄하고요.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남자 일반부의 김창훈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10km에는 이종국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제24회 3.15 마라톤 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경영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층 1,060가구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집을 수리해주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4차 상위계층 가운데 주민센터에 신청한 가구입니다. 공공주도형과 민간참여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96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도형은 대상 가구의 필요에 맞춰 집을 수리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합니다. 한편 민간참여형은 1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교체 등을 진행하는데 민간기부금과 서울시 예산을 매칭해 실시됩니다. 경북 포항시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지킴이를 위촉하고 이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이날 지난해 교통지킴이 활동 우수자와 대중교통 모범운전자, 읍면동 수천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 21명과 시내버스 운전자 5명, 택시 운전자 4명 등 총 30명을 교통지킴이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교통지킴이는 운전자의 친절도를 조사하고 대중교통시설의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실시간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포항시 교통행정과는 교통지킴이로부터 제보받은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물사랑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세계 물 포럼을 경상북도에서 유치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의미가 포함됐으며 이날에는 맑은 물 사랑 선언문 낭독과 물 사랑 실천 결의문 채택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제4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경남도민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과 결핵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결핵의 날은 올해로 4회를 맞이했으며 경남도는 결핵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결핵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도내 민간 공공협력 의료기관에 결핵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종로 3가역은 1호선과 3호선, 5호선이 만나는 대표적인 환승역입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비롯해 교통약자들이 역을 환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 여러 곳을 잘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간을 정확히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애인이 생각하는 서울의 지하철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편리한 대중교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지난해 서울의 중심가인 명동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역 바깥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비장애인이 2분 20초 만에 역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던 반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10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명동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가로 꼽히는 종로에 위치한 종로 상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종로 상가역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15번 출구에서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5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영무원의 도움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허비되는 장애인의 시간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5분 가까이 영무원을 기다려 지하철역에 들어온 박 씨는 지하철 3호선을 탈 수 있는 승강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종로 상가역의 3호선 승강장에는 역 바깥에서 바로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가 갖춰진 출구를 이용해서 역으로 들어간 후 복잡한 환승 통로를 거쳐야만 3호선 승강장에 갈 수 있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온 뒤 3호선 승강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총 3번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리프트들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15번 출구로 봤을 때 두 번째 리프트카예요. 그게 가운데서 멈춰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고치는 기술자가 오는데 뭐 1시간 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들이 와서 고쳐가지고 겨우 내려온 때도 있었고 그들이 안 오니까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내려온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때가 또 많았어요. 아직 3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더 남았습니다. 환승 통로에 있는 두 번째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 밑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종로 상가역 15번 출구에서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로 19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3호선을 타려면은 리프트카를 4번을 타야 돼요. 4번, 최소한 4번. 사고가 없이 잘 연결이 됐을 때는 한 35분 정도의 환승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길고 긴 환승 통로를 지나 3호선 승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휠체어 리프트 앞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다른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계단과 달리 계단의 폭이 좁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비장애인 모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사람이 계단으로 몰릴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요 역은 하여튼 대한민국 최악의 역이야. 환승하는데 30분 내지 한 50분이 걸리니까 이런 역에서 무슨 환승을 하겠어요. 15번 출구에서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30분이 걸려 3호선 승강장에 도착한 박 씨. 박 씨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종로 상가역만큼 불편한 곳이 없다며 5호선으로의 환승 문제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구가 별로 없는 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종로 상가역을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 대한한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시각장애인이 수장이 됐는데요. 26만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꺼이 머슴이 되겠다는 신임 회장의 공약,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